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씨가 추우면 몸을 어떻게 이렇게 자꾸 웅크리죠? 네. 왜 웅크릴까요? 예,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추우니까 웅크리는데, 만약에 이제 몸을 이렇게 쫙 펼치고 있으면 우리 몸의 체표 면적이 커져요. 그러니까, 체온이 더 이렇게 소모가 많이 되고 에너지 소모가 많아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발산되고 그러는 에너지를 우리 몸속에다 잘 간직해야 추위도 덜 느끼고 그러기 때문에 몸을 자꾸 움츠리는 거예요. 그러면 차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제 그냥 만져서 찬 느낌이 있다 이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능을 이렇게 자꾸 늦추고 정체시키고 이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면 관절에 통증이 있는 증상들이라든지 순환기 계통의 그런 증상들은 훨씬 더 이제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물이 얼면 어떻게 돼요? 얼음이 단단해지죠. 네. 흐르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찬 거는 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진대사도 자꾸 늦어지거나 잘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연의 일부기 때문에 자연에 순응해서 살려고 자꾸 이제 우리 몸도 그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선천적으로 우리가 그건 타고난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예, 항상성. 요런 거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체온도 추우면 잘 보존하려고 그러고 여름철에는 웅크리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다 이렇게 펼치면서 체표 면적을 펴줘서 체온이 높아지는 거를 이제 자꾸 낮춰주려고 그래서 36.5도를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요새 보면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겨울철일수록 오히려 막 땀을 내면서 운동을 해서 이렇게 활성화시켜줘야 건강이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조금 좀 반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가 요거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체온을 1도 올리면 면역력이 그만큼 향상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막 운동을 하면 체온이 약간 높아지는 거는 맞아요. 속에서 막 에너지가 활성화되니까 몸속에서 열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래서 체온이 이제 약간 높아져요. 그런데 겨울철에는 아까도 웅크리고 있어서 체온을 몸속에 간직을 하고 에너지를 간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운동을 해서 체온을 36.5도보다 높인다고 하면 우리 몸에선 다시 요요가려는 그런 기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모공을 열어서 땀을 내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겨울철에 모공을 열어서 땀을 내주면 그걸로 한기가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겨울철에 땀을 내면서 운동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요. 아니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자꾸 이제 운동량도 줄이고 또 실내에서 운동을 한다든지 땀을 내지 않고 한다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새벽에 운동한다고 막 이런 시간에 나간다거나 이것도 좋지 않은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혈압이 높거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갑자기 혈압이 확 이제 혈관은 위축이 되잖아요. 추운데 확 나가니까. 그러면서 혈압이 확 오르거나 심장마비가 오거나 이럴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운동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고 체온을 높이는 거는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동물들이 어떻게 돼요? 동면하는 동물들 있잖아요. 네. 똑똑한 거예요.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시켜서 내 생명을 잘 유지하고 건강하려고 하는 거죠. 곰, 개구리, 뱀 똑똑하죠. 예. 그럼 나무들은 어때요? 나무잎 다 떨어뜨리면서 영양분을 뿌리에 간직을 해요. 그래야 다음 해에 싹을 틔울 수 있는 거예요. 자연은 참 똑똑해요. 그래서 사람도 자연에 순응해서 살아야 돼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이제 시작을 하냐 하면 관절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통증이 심해요, 겨울철에. 예, 이제 70대 초반 되신 이제 여성이 오셨는데 이분은 생긴 모습은 아주 뼈대가 단단하고 튼튼하게 생긴 분이에요. 이제 체격도 이렇게 골격도 크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무릎이 이제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계단 같은 데 내려가면 아구구구 하고 이제 아프시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참고 지내시다가 그게 더 심해지니까 앉았다 일어나면 뭘 잡고 일어나셔야 돼요. 그냥 이제 내 힘으로 못 일어나시는 거죠. 그래서 견디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관절의 연골이 다 닳았대요. 무릎 관절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인공관절로 수술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아프니까 양쪽 다 하라고 이제 병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더 아픈 이제 오른쪽만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지내시다가 보니까 나머지 마지막 이제 왼쪽까지 너무 아프신 거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또 병원에 가셨죠. 그랬더니 수술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른쪽 그 무릎 수술을 하고 나서는 걷는 거는 좀 편해지셨대요. 근데 뭐가 안 되냐면 이렇게 잘 구부리지를 못해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좀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가거나 또는 절에 가셔도 다리 이렇게 뻗치고 앉으셔야 돼요. 얼마나 민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게 너무 신경이 쓰이고 불편하신 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 더 다리가 뻣뻣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 수술할 생각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그냥 참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오셨어요. 저를 찾아오셨는데 이렇게 이분은 어떤 생활을 하셨냐면 일이 재밌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 있죠. 일이 너무 재밌어서 일이 없으면 만들어서 하시는 분이고. 근데 되게 뼈를 튼튼하게 타고난 분들이 그렇게 부지런하게 사세요. 근데 여러분들 뼈골 빠지게 산다는 말 아시죠?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너무 지나치게 움직이니까 뼈속에 있는 진액까지 다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뼈가 약해지니까 골다공증 오죠. 이분도 이제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골다공증도 이제 오셨고. 근데 이제는 일이 무섭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가만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일 있으면 가만두고 못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향이 그런 분은 평생 힘들어도 그렇게 사세요. 병도 그렇게 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이제 무리하게 사시고 그러다 보니까 뼛속에 이제 진액까지 다 빠진 거죠. 그래서 골다공증 약을 이제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데 그걸 드시면 이제 속이 너무 쓰리고 아프니까 약은 못 드시고 이제 주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맞고 계세요. 우리 몸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라고 여기 활액낭으로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 활액낭 속에는 진액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 이게 부드럽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움직이거나 하면 이 진액이 마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뻑뻑해서 소리가 나거나 또는 이제 심하면은 통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너무 내가 가진 힘보다 더 쓰고 살면은 그런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래는 튼튼하게 타고나셨는데 너무 지나치게 쓰셨기 때문에 그 이제 뼈를 튼튼하게 해드리는 그런 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차츰 이제 뼈가 부드러워졌는데 이분이 또 어떤 증상이 있으시냐면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 하체부터 힘이 빠져요. 다리부터 힘이 약해지다가 차츰 힘이 빠져서 요로 모이게 돼요. 연세 드신 분들 말이 많아요. 잔소리 많아지죠. 기운이 다 빠져서 여기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렇게 하체가 약하니까 이렇게 설거지를 하려고 싱크대에 서 있어도 허리 다리가 아프니까 이제 계속 못 하시고 잠깐씩 또 이렇게 쉬었다 하셔야 되고, 그죠? 잠깐 앉았다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을 여러 번 다니시는데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다리가 아프니까 빨리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소변이 급해지시거나 어떤 때는 이제 옷에다가 실례를 할 때도 있다 이러셨어요. 심한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뭐 눈에 보이는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뭐 수술하거나 이런 정도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뼈를 튼튼하게 하고 또 하체에 힘을 길러주는 이제 그런 치료를 해드렸더니 차츰 이제 다리에 힘이 생기시면서 편안해지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살맛난다 이러셨는데 그러면 저는 걱정이 생겨요. 무슨 걱정이 생기냐 하면 이런 분들은요 몸이 좋아지면 다시 또 옛날처럼 살아요. 그 성향을 못 버리거든요. 그래서 얼마 있으면 또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은 미리 치료를 해드리기 전에 이제 다짐을 받아요. 많이 움직이지 마세요. 그럼 알았다고 나 이제 아프면 내 몸 애끼고 살살 산다 이러시다가 얼마 있으면 또 마찬가지예요. 왜요? 우리는 타고난 성향이나 체질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만큼 노력을 하면
이제 보완은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다리 아파서 이제 고생하신 분을 설명을 해드렸고, 요번에는 그 이제 50대 되신 남자분이 오셨어요. 50대 중반이신데, 이분은 몸이 아주 말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기에도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오시기는 숨이 너무 차고 천식 때문에 왔다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천식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예, 숨 차고 기침하고 이런 분들 많아요. 이분도 숨이 너무 차고 기침을 하고 그러시는데 가만 보니까 숨 차는 게 이렇게 힘이 없어서 숨이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계속해서 쉬지 못하고 중간중간 이렇게 끊어지기도 하고 말을 하는데 말소리가 아주 작아요. 힘이 없고. 그러고 이제 말하는 중간에도 기침을 하느라고 말이 끊어지기도 하고. 근데 기침도 아주 힘없이 해요. 이분은 기운이 너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런 증상을 소기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소기증. 이거는 기운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천식하고는 달라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군대에 있을 때 결핵을 앓으셨대요. 폐결핵을. 폐결핵 앓으면은 약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독한 약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료는 됐을지 몰라도 그 후유증으로 소화 기능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리고 체력도 굉장히 약해지죠. 이분은 원래도 약한 분인데 또 이제 그 독한 약을 오래 잡숫고 몸도 이제 더 약해지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생활을 쭉 하다가 체력이 자꾸 약하고 먹는 것도 이제 시원치 않고 소화 기능도 안 좋고 그러니까 기운은 차츰차츰 없어지셨죠. 저한테 오기 한 이제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부터 이 이제 숨차고 기침하는 증상이 있으니까 병원에 갔더니 천식이라 그러면서 천식약을 처방을 해서 드셨대요. 5년 동안. 근데도 증상은 별로 좋아진 게 없고 이제 조금만 좀 뭐 덜해질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간 기능에 문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독한 약을 기력도 약한 분이 5년이나 잡섰으니까 간 수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이제 간 기능에 문제가 와서 간이 이제 단단하게 굳으면서 그거 뭐라고 해요? 간경화. 그러면서 복수가 차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복수도 빼주고 그다음에는 병원에서는 이제 천신약 때문에 이렇게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천신약은 빼고 간 기능 좋게 해주는 약하고 그러니까 간 수치 조절하는 약하고 위장 기능 약하고 또 이제 복수가 차면은 이뇨제 같은 걸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약을 여러 가지를 잡수니까 그러지 않아도 소화가 안 되는 분이 소화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입맛이 없어서 거의 식사를 못 하시니까 기운은 더 떨어져요. 그럼 이 소기증은 더 심해지겠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에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기운을 내고 해야 되는데 못 잡수면 뭘로 기운을 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아주 고생을 하다가 견디다 못해서 이제 오셨어요. 여러분들 요새 보면 한약 많이 먹으면 어떻다고 해요? 살찐다. 예,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자분들. 그리고 흔히 우리가 듣는 얘기가 한약 많이 먹으면 뭐 간이 나빠지네, 콩팥이 나빠지네. 병원에서 교육을 아주 잘 시켜요. 그래서 이제 늘 한약 한 두세 번만 먹으면은 그거 걱정되시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간이 나쁜 분이 저를 찾아올 때는 오죽하면 오시겠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진찰을 해보니까 기혈이 굉장히 허약하고 소화 기능이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온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천식을 치료하거나 간 기능을 좋게 하거나 이런 치료를 한 것이 아니라 기운을 나게 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위장 기능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그동안 강하고 독한 약을 상당히 오랫동안 먹어서 약독이 쌓여 있어요. 양약은 거의 성질이 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양약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해독하는 약을 이제 같이 이렇게 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좋아지셨으니까 제가 얘기하겠죠. 그죠? 예. 이분이 이제 치료를 쭉 하시면서 입맛이 조금씩 생기니까 음식을 잡숫게 되고 또 소화 조금씩 되니까 기운이 나게 됐어요. 숨찬 증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침도 안 하고. 그러고 나니까 면역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간 기능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간 수치 정상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한의학적인 치료를 하면. 그게 왜 가능하냐.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보고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이 왜 왔을까? 또 이분은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을까? 또 어떻게 그동안에 이제 조치를 하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런 과정을 쭉 보고 또 진맥을 해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조절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대단한 걸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근본 원인을 잘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요새 보면 건강기능식품들 굉장히 많이 드세요. 아마 이 자리에도 한두 가지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제 뭐 한 가지씩 있어요. 뭐 홍삼이 좋다, 오가피가 좋다, 뭐 동충하초가 좋다. 근데요, 우리가 이제 광고나 뭐 누가 뭘 먹고 좋아졌다 해서 같이 이렇게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떠면한 한약재예요. 그래서 본인 체질에 맞지 않는 그런 약을 드시면 도움되는 경우보다는 해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냥 누가 뭐 먹고 좋아졌다 해서 따라서 잡술 것이 아니라 이제 한약재는 반드시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체질에 맞는 것을 드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들이 흔히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이런 상식들도 많고 몰라서 전해지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60대 후반 되신 여자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이렇게 얼굴도 푸석하고 살도 퉁퉁하게 쪄 있는데 이렇게 푸석푸석 부어 있는 허허한 느낌이 드는 그런 분이 오셨어요. 여자분들 이렇게 보면요. 날씨가 흐리려고 그러든지 비가 오려고 그러면 여기저기 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일기예보 하잖아요. 네. 예.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비 올 것 같다. 뭐 그죠? 예. 그럼 날구지 한다 그러잖아요. 네. 이제 되게 여자분들한테 그런 증상이 많은데 이분도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벙벙하게 이제 이렇게 그런 단단하지 않게 이렇게 생긴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아기를 낳고도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고 몸조리를 잘 못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증상이 진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있어요, 다. 어떤 식으로 있냐 하면 이렇게 목에 이제 가래 같은 게 꽉 막혀서 갑갑하니까 자꾸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가래가 걸린 것 같이. 근데 이분이 굉장히 예민하고 신경 쓸 일이 아주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늘 목이 갑갑하죠. 그리고 몇 년 전에 그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쓸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며칠 밤 잠을 설치고 못 자다 보니까 감기가 심하게 걸리셨어요. 근데 그 감기가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되고 이제 약 먹으면 조금 덜 하다가 또 안 먹으면 심해지다가 이렇게 이제 더하다 심하다 요거가 계속 반복하면서 한 7, 8년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오셨을 때도 계속 그런 상태 감기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맥을 봤을 때는 감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왜 그러냐면 증상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목에서 얼굴까지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고 두통이 있으면서 핑 돌고 어지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면 갑자기 휭 하는 그런 느낌이 어찔하고 이제 이분이 그러면서 또 정신도 깜빡깜빡하고 또 가슴에서 옆구리 있는 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담이 열린대요. 그리고 소화도 굉장히 안 좋으면서 이제 소변도 시원치가 않고 자주 보시고 그리고 늘 이 어깨 이런 데가 짓누르는 듯이 아프면서 하여튼 몸이 편안한 데가 한 군데도 없고 늘 몸이 찌뿌둥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이 좀 흐리거나 그러면 더 쑤시고 이제 그러죠. 그리고 손발도 저리고 우리가 보통 손발이 저리면 어떻게들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혈액순환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대개 이제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기혈이 잘 돌지를 못해서 팔다리로 영양분이나 기운을 잘 보내주지 못할 때도 그럴 수가 있고요. 예, 또 찬 기운이 몸에 많이 들어와 있을 때도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돌지를 못해요. 자꾸 정체돼요. 그래서 손발이 저려요. 대부분의 분들이 손발 저리고 아프면 혈액순환이 안 돼요 이러고 오시거든요. 그럼 저는 꼬치꼬치 물어요. 예, 그리고 진맥을 하면
다 밝혀져요. 예, 진짜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건지, 기가 잘 안 도는 건지, 찬 기운이 있는 건지. 이분은 이렇게 몸이 벙벙하고 잘 푸석푸석 붓고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찐대요, 이분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먹는 거 별로 없는데 계속 붓는 듯 하다 살찐다 이러시는데 이분이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기허습담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는 부족하면서 몸에 습한 기운하고 노폐물이 잘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운이 허하니까 잘 돌려주지 못하니까 뭔가 잘 정체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푸석푸석하면서 몸이 찌뿌둥하고 개운치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오셔서 나는 감기를 너무 오래 앓고 있으니까 감기를 치료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감기 치료를 한 것이 아니라 이 기운을 보충하고 습을 없애고 노폐물을 없애는 그런 치료를 해드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셨냐면 이분이 그 푸석푸석하던 게 이렇게 쫙 줄어들면서 아주 이렇게 몸이 단단하게 다져지는 그런 느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체중은 별로 안 줄었어도 본인이 몸이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작아서 못 입던 옷까지 입을 수 있다. 이 정도로 몸매가 이렇게 푸석한 게 빠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뭐 손발 저리고 머리 어지럽고 이런 모든 증상들이 서서히 없어졌어요. 우리가 증상이 이제 아무리 여러 가지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걸 일일이 하나씩 다 쫓아다니면서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 어느 세월이 그걸 다 하겠어요. 그리고 치료가 안 돼요, 그거는. 그거는 결과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걸 치료를 하면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는 어떤 거는 조금 빨리, 어떤 거 심한 거는 좀 늦게, 더디게 이래도 치료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감기가 들었을 때 감기를 직접 치료한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감기 기침약으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60이 넘으신 이런 이제 분들은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기운을 보충하면서 그 이제 체력을 보완하고 몸을 기능을 조절해주는 이런 치료를 해드려야 훨씬 더 감기가 조절이 잘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감기기라고 느껴도 실제로 감기가 아닌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감기는 사실 치료가 잘 안 되는 증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젊어서 기운이 좋을 때는 감기약 같은 거 드시면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한테 잘 올 수 있는 그런 증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요번에는 이제 70대 중반 되신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몸이 이렇게 튼튼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뼈대는 좀 이렇게 단단하고 이렇게 단단해 보이는 그런 분인데 이분도 체력은 딸리면서도 아주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불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밤새워서 철야기도 용맹정진도 하시고 하루에 1000배씩 절하시고 막 이러시는 분이에요. 연세가 70이 넘은 분이. 그러면서도 본인은 그게 부족해서 더 하고 싶으신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무슨 증상으로 오셨냐면 이제 허리 다리 힘이 없고 다리가 자꾸 이렇게 위축이 된대요. 그러니까 가늘어지는 거예요, 다리가. 그러니까 힘이 없어지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서 있으면 허리가 약간 굽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데요. 그래서 몸이 걸으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 같아서 자기 생각에는 절룩이는 것 같대요. 걸어보시라고 하니까 실제로 쩔룩이지는 않아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듣는다. 지금도 충분히 하시네요. 그런데도 이제 성에 안 차시는 거죠. 그런 분들 있어요. 아주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되는 분들. 그래서 이분도 제가 이제 진맥을 하니까 기혈이 많이 허해요. 그래서 다리를 직접 치료해드린 것이 아니라 기운을 보충하고 근육에 힘이 생기는 이런 치료를 이제 해드렸죠. 그랬더니 차츰차츰 이제 치료를 하시면서 이렇게 허리가 펴지시고 또 다리가 균형이 잡혔대. 이거는 본인이 느끼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똑같아요. 그런데 본인은 허리가 이렇게 딱 펴지니까 몸이 이렇게 중심이 잡히는 느낌이 생기고 허리 안 아픈 건 물론이고요. 허리 다리 안 아픈 거는 그러면서 또 무슨 재밌는 얘기를 하시냐면 다리 길이가 똑같아졌대요. 예. 그러면서 본인은 아주 편안해 하시니까 아주 이제 마음도 즐겁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리가 아프다고 다리만 치료하고 이래서 된 일은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분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분도 70대 넘으신 분이에요. 70대 초반 되신 분인데 얼굴이 아주 하얗고 예쁘장하고 이제 이렇게 예쁘게 생긴 그런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너무 어지러워서 바깥 외출을 마음대로 못 하세요. 그래서 이제 따님이 이렇게 손을 잡고 오셨는데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차멀미를 너무 심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어디 차를 타고 조금이라도 가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여행 한번 못 해보셨다 이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젊었을 때는 그런 대로 뭐 집안일 하는 거 정도는 그냥 할 만했는데 차츰 기운이 떨어지고 어지럽고 힘을 못 쓰니까 이제 집안일조차도 마음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가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마음이 우울하시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가고 이래야 스트레스 안 쌓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이제 늘 마음이 우울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우울증으로 보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분은 진맥을 해보니까 소화기가 아주 약해요. 선천적으로. 그래서 이제 소화기를 튼튼하게 해주고 기운을 나게 해드리는 그런 치료를 해드렸어요. 어지러운 증상으로 오셨지만 저는 어지러운 걸 치료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늘 멀미가 심하고 그런 분들은 소화 기능이 굉장히 약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잡수는 것도 시원치 않고 입맛이 없으니까 그냥 때 되면은 조금씩 그냥 때우는 정도로 드시고 그랬던 분이 입맛이 나니까 잡수는 거 좋아지죠. 그다음에 이제 밤에 소변도 자주 보러 다니시던 것도 좋아지죠. 그러면서 어느 날은 전화를 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정말 생전 처음으로 가족이 다 모여서 제주도 여행을 갔다 오셨대요. 근데도 비행기도 타고 배도 탔는데 하나도 안 어지럽고 멀미도 안 하시고 얼마나 행복하셨겠어요. 예, 그러면서 고맙다고 이제 자랑 겸 전화를 하셨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죠. 저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변에서 흔히 보는데도 치료가 안 되는 증상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머리가 아프면 머리 쳐다보고 어지럽다 그러면 어지러운 거 머릿속에서 뭐가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은 딴 데 있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잘 찾아서 치료를 해드려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부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실까요? 예. 안 하세요? 그 왜 손 안 드세요? 아니 먼저 해드릴까요? 네네 마이크 이렇게 잡으시고 예. 예 하시려고 마이크 딱 잡으시고서 손을 안 드세요. 예. 뭐 불편하신 증상 있으시면? 저는요. 허리가 네. 아파갖고 다리가 저린데 여기서 네. 치료를 계속 했는데도 네. 안 나요. 무슨 치료하셨어요? 물리치료? 물리치료도 하고요. 네. 여기 주사를 주더라고요. 네. 꽁지, 얼마나 뿅, 되셨어요? 꽁지병. 오래되셨어요?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예. 한 몇 년 됐어요. 그러면 다리가 양쪽이 다 아프신 거예요? 아니요. 저기 왼쪽만? 왼쪽만 저고 요즘은 또 요즘 들어서 또 이쪽도 조금 저린 것 같아요. 그러셔요.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50대 후반 됐어요. 50대 후반 예. 되셨어요? 예. 예. 그러면 아프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셨어요?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요새는 하도 뭐 해가 금방 가니까. 그러세요? 인생이 50km 속도로 가요. 예, 조금 있으면 그래가지고 60km로 가고. 저기 1년 된 것도 2년 되고 막 예. 그래. 알겠습니다. 진맥을 먼저 해드릴게요. 네. 오른손 주시. 네. 예.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죠. 네. 예. 소화 기능이 굉장히 약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선천적으로. 근데도 잡숫긴 잡숫죠. 입에서는 땡겨서. 네, 예. 근데 잡숫고 나도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예. 소화 흡수가 잘 되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자, 왼손 보시고요. 그 오른손을 다친 적이 있으세요? 네. 아, 그러시구나. 네. 예. 예,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지금 이제 허리 때문에 다리까지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그 허리나 이렇게 다리 아프실 때 이런 경우에는요. 물리치료 같은 거 해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침치료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물리치료는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 머리 뭐 이렇게 끈 동여매죠.
이런데 아프면 주무르죠.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가벼울 때는 그렇게도 증상이 좋아질 수 있지만 이 정도로 몇 년씩 되시고 또 이제 하체 힘이 약한 분들은 그거 갖고 안 돼요. 물리치료 갖고. 오히려 침은 경락을 조절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이제 우선 침 치료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거 갖고 안 되기가 쉬워요. 오래되신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하체 힘을 보완하고 또 간 기능과 콩팥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하시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선 침 치료를 좀 해보시도록 하세요. 예, 그리고 무리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 가만히 안 계시니까 운동도 많이 해야지 한 것 같고 좀 그러실 거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예,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예, 여기 계신 분. 예. 저는요 소화가 잘 안 되고요. 네. 속이 많이 아파요. 네. 그러면 식사하시고 나면 더 아파요? 뭐 식후에 더 불편하세요? 식후예요. 식후에 더 네. 불편하시고 오래 되셨어요? 네, 몇 년 됐어요. 아, 몇 년 되셨어요? 네, 네. 예. 대변 같은 건 괜찮으세요? 변이요. 네. 저기 가늘어요. 네, 그렇죠. 좀 네. 좋지 않으실 건데 네. 진맥 먼저 해드릴게요. 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50대 후반이에요. 그러세요? 네. 예, 아유, 젊어 보이시네. 네. 자, 왼손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분은 아랫배가 굉장히 찬 편에 속해요. 그래서 이제 만져서 찬 것도 있지만 움직임이 잘 활성화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차다면. 그래서 대장 기능도 약해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장이 차고 그러니까 뭘 잡숴도 자극 있는 거나 찬 거, 날 거, 생 거, 기름진 거 이런 거 잡수면 변이 안 좋고 평상시에도 시원하게 못 보고 좀 가늘거나 이러고 이제 가스도 잘 차고 이러실 수 있고 선천적으로 소화 기능이 이렇게 튼튼한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특히 이분도 한의학에서 이제 화성을 띄었다고 얘기하거든요. 화의 성향을 가진 있는 분들은 예민해요. 그래서 이분 역시도 아까 분도 신경 쓸 일이 있으면 소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조금 더 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예민하고 이런 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여리고 착해요. 그래서 누구한테나 잘해주고 즐겁게 해주려고 그러고 그런 게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하자면 나는 힘들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 화가 잘 쌓이고 스트레스가 잘 쌓이는 편에 속해요. 예, 이분은 이제 여기 가슴 있는 부위, 젖가슴 사이를 눌러보면 아프실 거예요. 거기 화가 쌓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잘 잡수다가도 거기가 확 막히는 듯 하거나 또는 답답해서 한숨 같은 거를 쉬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잡숫고 나면은 소화가 안 돼서 속이 벙벙하거나 또 이렇게 아프거나 이러실 수도 있고 심하면 이제 속이 쓰리거나 트림 이런 것도 잘 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음식은 꼭 익혀서 잡수도록 하시고 그래야 소화가 잘 돼요. 그리고 따뜻하게 드시도록 하고 자극 있는 거 피하시고 그러니까 맵고 짜고 이런 거죠. 그런데 자극 있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소화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이 자극 있는 거 좋아하세요. 뭔가 이게 속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강한 자극을 원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잡수면 또 안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밀가루 음식도 좀 덜 잡수셔야 돼요. 밥보다도 밀가루 그렇죠. 되게 보면요. 소화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이 밀가루하고 아주 맵고 짠 거 좋아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위를 자꾸 더 자극을 하니까 안 좋아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든지 담백하게 잡숫고 그다음에 밀가루 음식은 좀 덜 잡숫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위를 좀 잘 튼튼하게 하시는 것이 더 첫째니까. 그리고 이제 연세가 50대 후반이라고 하셨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60이 되시거든요. 그러면은 심장 기능이 약해져요. 그럼 가슴 있는데 더 답답해져요. 그래서 이제 음식 같은 것도 소화가 잘 되도록 조심해서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아랫배가 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배하고 발은 따뜻해야 돼요. 그래야 소화도 잘 되고 병이 없어요. 아이들도 어린아이들도 발을 따뜻하게 해줘야 잠을 잘 자고 소화가 잘 돼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음식도 제가 익혀서 잡수라고 했는데 그 야채도 요새 뭐 날야채 좋다고 막 샐러드 많이 잡수고 하잖아요.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야채는 독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나물 종류 보면 어떻게 드세요? 그렇잖아요. 살짝 데치거든요. 그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데치면서 독을 살짝 걸러주고 익혀서 소화가 잘 되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은 더 그렇게 드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소화력이 왕성한 분들은
그런 거 잡숴도 뭐 큰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나빠져요. 그래서 항상 이제 뭐든지 우리 인류가 불을 발명한 이후로는 소화기가 익혀서 먹기에 좋도록 그렇게 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제일 중요하니까 뭐 샐러드도 익혀서 먹는 것들 많잖아요. 저는 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근데 많이 드시면 점점 더 아파지셔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몸에 좋다는 거하고 실제로 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특히 그런 거 조심하셔야 위가 탈이 안 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심하시고요.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아, 여기 계신 분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네. 사실 고혈압 약을 좀 먹고 있어요. 네, 근데 고혈압 약이 이제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장기간 먹다 보니까 걸리는 때도 많고 네, 뭐 대충 뭐 120, 뭐 130, 135 아래 네. 혈압은 한 100까지도 나오는데 네, 어느 날 이제 한 1, 2년 전부터 이렇게 겨울에 네. 이제 좀 새벽에 어딜 나가고 그러다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예, 거리고 막 예. 이것이 이제 사실 그 병원을 가봐야 되는데 네. 그러다 이제 낫더라고요 또 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제 음. 그게 지금 사실 올해도 전 두 번 그걸 경험을 하고 아, 그래서 그러셨어요. 그 선생님 만난 김에 네, 네, 네.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아, 예, 멘트 좀 잘하셨어요. 봐주시고요. 그러시고 연세는 어떻게 되시나요? 다 50대 후반이신데 저는 올해 60대입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오른손 주시고요. 예. 왼손 보시고요. 예. 예, 되셨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아까 조금 전에도 나이 말씀을 드렸는데 나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자기 나이에 맞는 몸을 가져야 건강한 거예요. 젊은 분이 맥이 너무 약해도 안 좋고 나이 많은 분이 맥이 너무 강해도 안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선생님은 뭐 맥은 그런 대로 그냥 뭐 강약 정도는 괜찮으신데 문제는 제가 이제 맥 보면서 긴장 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당히 예민하신 편에 속해요. 예,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요거를 아주 세심하게 잘 하셔야지 마음이 편안하실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선천적으로 심장 기능이 약하게 타고나셨다 이런 건 아닌데 그동안 좀 신경도 많이 쓰시고 또 여기 화도 많이 쌓이고 그래서 이제 혈압이 높아지셨을 걸로 보는데 혈압약을 안 드시고 120이나 130 되고 밑에가 100 정도 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정상 혈압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기준을 뭐 120에 90, 110에 80 요거를 기준선으로 놓는데 그건 건강한 젊은 사람 기준이에요. 나이가 드시면 거기에 플러스 뭐 한 20이나 요 정도. 그러면 지금 한 60대 이제 막 넘어서셨으면 140 뭐 이 정도까지도 정상 혈압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30, 140 정상 혈압이에요. 그럴 때 오히려 혈압약을 드시면 저혈압으로 만들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혈압만 위험한 게 아니라 저혈압도 위험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굳이 제가 그 상태를 유지하신다 그러면 혈압약을 안 드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혈압약 갖고 계시다가 좀 어느 때 혈압이 좀 한 뭐 150 이 정도로 올라간다고 그때 조금 잡숫다가 예. 또 다시 한번 120, 130 되면은 또 안 잡숫다가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어요. 혈압약도 오래 잡수면 위장 장애가 오거나 또는 이제 오히려 심장에 무리가 가고 콩팥 기능도 문제를 일으키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아까 선생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추운데 이렇게 갑자기 나가면 가슴이 좀 두근거리거나 불편하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찬 기운에 갑자기 노출이 되면 혈관이 급속하게 이렇게 위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혈압이 확 올라가거나 예. 또 심장에 무리가 갈 수가 무리가 있는 가는 거죠.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추운 때 굳이 나가셔야 될 때는 보온을 좀 잘하고 나가신다든지 또는 평상시에는 너무 기온차가 심할 때는 좀 새벽에는 안 나가신다든지 이러시는 게 좋고 선생님 성향은 뭐든지 완벽하게 하고 많이 하셔야 되고 이런 성향이 있으실 거예요.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예전에 혈압이 높으셨을 때에는 좀 몸이 많이 무리가 되고 신경 많이 쓰시고 그랬을 때 일시적으로 높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은 혈압이 이렇게 높은 체질은 아니시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딱 보면 아, 이분이 혈압 높으시겠네.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런 체형은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그럴 때에는 늘 드시는 것보다는 조절을 하시는 게 이제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그러시고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예, 선생님 말씀하세요. 다리가 좀 이렇게 아파갖고 네. 이거 양반 다리를 못 하고 못 하세요 이렇게. 네. 예, 예. 또 이 좀 숨이 좀 찬 편이에요. 아,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신 지가? 요거, 오래되셨어요? 요것은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고요. 네. 숨이 찬 거는 최근에 이제 느끼는 거죠. 아, 이렇게. 최근에 느끼신 예, 거고 예. 전에는 안 그러셨다가요. 예. 예, 예. 그러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대 지금 중후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예, 선생님도 굉장히 젊으시네요. 오른손 주시고요. 예. 왼손 보시고요. 네. 조금만 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관리를 그래도 좀 그런 대로 잘 하신 편이시다 이렇게 제가 보여지거든요. 건강 관리를. 그런데 선생님도 하체 힘이 조금 약한 편에 속하세요. 그래서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다리 힘 기른다고 막 등산도 많이 하시고 걷는 것도 많이 하시는데 항상 운동이라는 거는 내 체력의 한도 내에서 하시는 것이 운동이고 지나치면 노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지금 왼쪽 다리가 이렇게 안 되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이쪽 다리는 좀 간 기능이 약할 때, 그러니까 간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능이 조금 약해질 때 이렇게 안 되고 콩팥 기능이 조금 약할 땐 또 오른쪽 다리가 안 되고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해요. 한의학적으로는. 그리고 선생님 하체 힘이 조금 약한 편이시기 때문에 이제 많이 걷거나 또는 무리를 하면은 다리에 무리가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더라도 웬만큼 하시다가 힘들다 싶으면은 이제 좀 쉬었다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예. 지금 보면은 지금 맥을 봤을 때는 약간 몸살기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감기는 아니더라도 어깨에 있는데 좀 많이 긴장이 돼 있어서 목 뒤도 뻐근하실 때가 있고 또 허리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가슴이 이제 좀 갑자기 뭐 두근거리신다고요? 뻐근하시다고? 숨이 차가고 숨이 차신다고요? 막, 예. 그거는 심장이 나쁜 건 아니신 거예요. 제가 이제 맥을 볼 때 자세히 살펴보니까 심장 기능이 나빠서 오신다기보다는 이제 체력이 딸리고 또 무리를 하시고 그러니까 숨이 좀 가빠지실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연세가 60 후반으로 가신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 힘이 딸려도 가슴이 이제 좀 숨이 가쁘거나 두근거리거나 이런 게 오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적당히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되시면 우선 침 치료 같은 걸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쪽 다리가 불편하신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안 좋으실 때는 우선 침 치료를 해서 경락을 조절하는 것이 이제 1차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때가 있어요. 예. 제가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항상 건강하시도록 지나치지 않게 생활하시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